골반은 링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장골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우리가 좌골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치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세, 7세가 되기 전까지는 연골로 붙어 있어요. 여기 연골로 붙어 있고 연골로 붙어 있고 그래야 골반이 성장을 하겠죠. 근데 이제 16세가 17세가 되어버리면 이제 골화가 되죠. 딱딱한 골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골반이 언뜻 보면 하나흡뼈처럼 보이지만 어렸을 때 골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연골로 중간에 돼 있다가 골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이 관절이 있죠. 이 관절을 우리가 천골이잖아요. 이게 천골하고 이게 장골이잖아요. 그래서 천장관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천장관절이 허리하고 골반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죠?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걷는 데에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관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치골결합으로 되어 있죠. 치골결합인데 남자는 여기가 벌어질 이유가 없죠. 근데 여자분들은 나중에 애를 낳을 때는 이 부위가 벌어지면서 여기가 애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건 좀 남자 건데요. 남자는 이렇게 좀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이 공간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간이. 근데 여자들은 이분이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으면서 천골과 미골이 뒤로 많이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래야 나중에 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은 힙이 저쪽으로 뒤로 많이 천골이나 미골 쪽이 뒤쪽으로 많이 휘어져서 골반의 넓이를 넓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대퇴골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구부라고 얘기를 하죠. 비구부. 자, 골반은 방광이나 요도 등 비뇨기과 손상에 유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뇌출혈도 주의해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주의해야 돼요. 이건 치골골절이네요. 지금 이 부위가 치골골절 됐고. 근데 골반이 으스러져 버리면요. 요도가 문제가 되고요. 요도, 그 다음에 이제, 방광, 요도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돼 버리죠. 말개늑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주로 이제 치료인데 이것만 걱정하면 돼요. 천장관절 타구하고 자, 그 다음에 치골결합부가 그 다음에 됐다. 그러면 아까 이거 뭐죠? 자, 우리가 아까 제일 중요한 부위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요. 이거하고 이게 손상이 되면은 골반이 변형이 일어나. 근데 이거는 그대로 있고 이것만 골절했다. 그러면 골반 변형이 문제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개늑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 외우면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려놓고 천장관절 탈구하고 천골 종골절과 치골결합 탈구 이거 되잖아요.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아까 그림에다가 이거 공부하면 말개늑골절이다. 그러면은 뭐가 생기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골반에 변형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변형이 생길 수가 있고 걷는데도 불편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골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장관절의 부위 골절과 치골의 골절에 대해서 변형이 일어나는 것은 말개늑골절이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꾸 이런 단어로 공부하시면요, 여러분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추락사고 시,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등 강력한 충격에 의해서 골반이 전해졌을 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뇌출혈 동반하고 동반 손상일 때는 사망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말개늑골절의 60% 정도가 후유증이 발생하는데 가장 큰 후유증이 뭐냐 하는 거죠.
천장관절의 외상성 관절염, 요통도 남고요. 자, 골반이라는 게 그래요. 자, 우리가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 골반, 허리. 골반이 문제가 생기면 이 다리도 문제가 생기고 허리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골반이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허리, 다리가 다 중심이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골반이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 골반, 허리가 몸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천장관절의 외상성 관절염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개누골절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외운다 생각하지 말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만 공부하고요. 시험장에 가서 그것도 못 쓰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말개누골절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냐? 이건 무슨 골절이다. 그러면 변형이 생길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천골하고 골반 사이의 움직임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걷는 데 문제가 있고 앉아있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수술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비구부골절이죠. 자, 비구부골절은 우리가 요 부위죠. 요 부위. 자, 요 부위를 우리가 비구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구부골절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상승하는 게, 자, 비구부골절이 되면 우리가 요 부분이 관절면이 우리가 매끄럽지 못하겠죠. 그래서 관절 상형 수술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생기면 무혈성 괴사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무혈성 괴사가 되면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죠. 자, 골두가 문제, 골두 쪽의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비구부골절만 있겠어요? 대퇴골, 골두골절하고 우리가 병발되는 게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 정도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근위부골절에서 우리가, 자, 골두골절 나왔고요. 경부골절, 그 다음에 전자간골절, 전자하골절, 이렇게 네 부위를 우리가 근위부골절이다라고 하죠. 자, 우리가 가장 문제된 게 경부골절이죠. 자, 나이가 60이 넘은 분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노인성 골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네들이 넘어져서 골절이 됐다 그러면 경부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위부골절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발생 빈도를 발생 나사막고정, 자, 골절에 대해서 이건 이제 빠져버렸는데요. 여기가 골두골절, 여기가 경부골절, 전자간골절, 이건 전자하골절.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나 빠져버렸네요. 자, 골두골절은 나사목고정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고,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부골절이 미해결골절이다, unsolved fracture다라고 하고, 결국 무혈성 괴사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노인성 골절이다, 제가 얘기했죠. 노인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나 전자하는요, 경부보다 더 많은 힘이 가해져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부보다 더 고령일 때 분쇄골절이 발생하는데 무혈성 괴사 가능성이 별로 낮고요. 그 다음에 전자하골절은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그런데 발생했다 그러면은 무혈성이나 이게 가장 높은 거죠. 그러니까 빈도로 봤을 때는 어떤 게 가장 높냐? 이게 가장 빈도가 높죠. 그래서 대퇴골절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이 경부골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경부골절에서 특히 노인네들이 골절됐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경부골절이다라고 생각하고, 전자간이나 전자하골절은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골두골절도 마찬가지죠. 비구부골절하고 같이 동반되면은 저게 많이 오는데, 비구부골절이 없을 때는 단독골절일 때는 경부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힘으로 볼 것 같으면요, 요거보다도 더 강해져야 이게 오고, 요거보다 더 강해져야 요거죠. 그래서 결국은 골절의 빈도를 봤을 때는 이게 좀 높고, 이거보다는 이거 낮고, 이거보다는 이거 낮고, 그래서 굉장히 그 강한 힘이 받쳐야 되고, 주로 이제 노인보다는 젊은 애들이 강한 힘이 받았을 때 골절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위부골절을 아까 뭐라 그랬죠? 그림에다 그려놓고, 그죠? 그림에다 그려놓고, 자, 우리가 아까 그림 보죠.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 그림을 보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우리가 경부골절이죠. 자, 경부골절. 경부골절이 가장 빈발하고, 자, 미해결골절이고, 그러니까 미해결골절이라는 말, unsolved 골절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합병증이 많다는 뜻이에요. 합병증이 많다. 즉 합병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무혈성 부해소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성 골절이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힘이 강해야만 이게 전자간 골절이 되고, 더 힘이 강해야만이 전자간 골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간 골절이나 전자간 골절은 그렇게 발생의 빈도가 높지 않다는 거죠. 높지 않다. 그리고 장년층에서 발생할 수 있죠. 장년층에서.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거고, 골두골절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골두골절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냥 스크류 박아면 되죠. 그래서 골두골절도 골두만 골절되고 이거 비구부가 전혀 문제가 없는, 성형하지 안 해야 되는 것들은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래서 경부골절이 가장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 공부하실 때 의학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글로 공부하지 말고 그림 옆에다가 키워드를 써놓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공부할 수가 있어요. 대퇴골두 이제 쭉 나왔네요. 대퇴골두, 그 다음에 골절, 대퇴골 탈구, 대퇴골 경부, 전자 이렇게 해서 앞에 아까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해주는 거랑 똑같네요. 앞에 게 필요 없어졌네요.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대퇴골에서는 이거죠. 골수광내 고정술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퇴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골수광내 고정을 했을 때 이게 바깥에 빼내야 되거든요. 근데 경골은 이게 빼내려면 이렇게 휘어나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휘어나가지 않아야 되니까 골수광내 고정을 해놓고, 골수광내 고정의 좋은 점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구멍을 프레이트를 댄다면 이렇게 구멍을 뚫게 되죠. 자, 구멍을 뚫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볼들이 약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골수광내 고정술을 해버리면 조기 보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힘이 굉장히 많이 받죠. 그죠? 그래서 조기 보행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골수광내 고정술이 전에는 회전 변형이 약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회전 변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스크루로 박아버리죠. 이렇게 스크루로 박아서 회전을 안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퇴골의 일반적 수술 방법이 이제는 골수광내 고정술이다라고 해야 할 정도로 골수광내 고정술을 빈번하게 하는 것이 대퇴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0대 노인네들이 대퇴골 골절 후에 1년 후에 20-30% 정도가 사망한다고 그럽니다. 그 사망한 원인이 뭐냐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심부정맥혈전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심부정맥에 혈전증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원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왜 생기냐는 거죠. 자, 결국은 누워 있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동맥은 심장이 펌프질을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각 신체로 가는 거죠. 근데 정맥에서 오르는 것은요, 펌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정맥이 오를 때는 여기 판막이 있죠. 이렇게 판막이 중간에 판막이 있는데 여기 판막에서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 수에즈 운하처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때 이 혈관을 운동시켜주는 혈액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근육이란 말이에요. 근육이 움직여줌으로써 혈관이 결국은 연동 운동을 하는 거죠. 연동 운동을 하는 건데 그리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느려져요. 혈행 속도가 우리가 느려지고 슬로우 돼 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혈전이라는 게 생기죠. 혈전이라는 게 탁해지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혈전이 결국은 우리가 허파나 이런 데 폐색전증이 생겨버리고 이래서 나중에 또는 뇌경색이 생겨버리고 뇌졸중이 생겨버리고 심근경색이 생겨버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사망하는 거죠. 이거는 뭐 사망까지는 자기되는 게 아니고 무혈성 괴사가 생겨나 탈구됐을 때 정형외과 쪽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냐 하는 문제고 사망한 거는 심부정맥 혈전증 이게 나가면서 심장에 문제 생겨버리면 심근경색 이게 문제에서 뇌에서 문제 생기면 뇌경색 이렇게 해서 많이 죽는다는 거죠.